30대가 되어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족들이 빨리 결혼을 시키기 위해 더욱 재촉하곤 한다. 수진의 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같이 결혼하라 재촉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지만 항상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 오후의 선자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수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상대는 5살 연상의 깔끔하고 늘씬한 남자였다. 차분하고 소탈하며 말하는 것도 교양 있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수진은 빠르게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갔다. 둘은 오후 내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자 역시 수진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 보였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다. 완벽해 보이는 그 남자에게도 단점은 있었다. 그는 한 번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4살의 아들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수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낳은 자식처럼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남자와 똑같이 생겨서 하얗고 미남이었지만 잘 웃지 않았다. 너무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자 수진은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수진은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집도 좋았고 가구도 좋았기에 수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늦게 오자 수진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미 밤 12시가 넘은 새벽녘이었기에 수진은 스탠드를 켜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밖에선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이가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수진은 곧바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려 했지만 분명 침대 머리맡에 놓았던 휴대폰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찾아 거실에 내려가 보니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원래 큰 집을 좋아했던 수진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집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너무 크다 보니 방과 방 사이가 너무 멀어 혼자 집에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또 너무 조용하다 보니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상한 불안감이 생겼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숨죽여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상황이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수지는 우선 진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지금 이 울음소린 아이 방에 있는 아들의 울음소리인지도 몰랐다. 수지는 우선 혼자 자는 아이가 잘 있는지 보기로 하고 아이 방으로 향했다. 단순히 느낌이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아이의 방이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았다. 분위기는 한층 으스스하게 가라앉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져 갔다. 아이가 슬퍼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겁부터 집어먹었구나 싶어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들어가 보니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의 옆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마음 아파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를 안아주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위로해 주려고 했다.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연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낮에 볼 땐 분명 통통하고 윤기 있던 아이의 얼굴이 지금은 삐쩍 말라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니 칙칙한 초록빛이 감돌고 있었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서 물러났다. 저 배고파요. 아이가 눈물이 고인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제야 수지는 정신을 차리고 아까 저녁 식사 때를 떠올렸다. 스파게티를 해주었지만 입에도 대지 않고 그저 멍하니 식판만 보며 앉아있다가 방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수지는 속상하면서도 아이가 안쓰러웠다. 생각해보니 지금쯤 굉장히 배가 고픈 것이 당연했다. 돌이켜보니 아이는 평소에도 밥을 잘 먹지 않았다. 수진이 물어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매번 아이가 아까 간식을 많이 먹었다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여태껏 아이가 뭔가를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금껏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간 미처 챙겨주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수지는 아이에게 먹을 걸 해주기로 했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향했고 아이는 고분고분 수진을 따라왔다. 곧 주방엔 향긋한 국수 냄새가 가득 찼다. 수진조차 자신이 만든 음식 냄새에 식욕이 돋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는 국수를 보고도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며 고기만 골라 먹었다. 그리곤 또다시 배가 고프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배가 고파 울 정도인데도 편식을 하는 모습에 수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꾹 참고 아이를 달래주고 있었다. 어르고 달래며 아이에게 국수를 먹여보려 했지만 아이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문득 수지는 아이가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괜한 심술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어르기만 해선 안 될 것 같았기에 수지는 정색을 하고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다.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단호한 얼굴로 혼을 내던 수진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아이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잘못 봤나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나 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자질을 하지 않을까 싶어 아이를 급하게 따라간 수지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거실을 돌아 곧장 발코니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듯이 아이의 뒤를 쫓았지만 아이는 계속 걷다가 처음 보는 개집 앞에 멈췄다. 안쪽엔 개가 없었기에 혹시나 이전에 키우던 개가 죽은 건가 생각했다.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웅크리고 앉아 이곳저곳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동물과도 같았다. 수지는 아이의 행동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괴상한 아이인가 싶어 하던 그때 아이가 계집 옆에 흙을 손으로 파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을 보니 점점 험상궂게 변해버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다. 수지는 곧장 집 안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발코니의 문이 닫혀 열리지 않았다. 분명 나올 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이 닫혀 있던 것이다. 수지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진정하고 다시 아이에게 돌아갔다. 다시 돌아간 수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 보이고 있었다. 아이가 한참 땅을 파던 그곳엔 누군가의 팔이 묻혀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끌어내서 바닥에 앉은 채로 다급하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쩝쩝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입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내리자 아이는 그것들을 깨끗이 핥아먹었다. 너무도 맛있게 채 부패되지 않은 시체 토막에서 나는 피를 쭉쭉 빨아먹으며 물어뜯고 있었다. 수지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 앞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수지는 남자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두서없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남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진을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수진은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잡고 있던 남자를 놓아주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때 남자가 어깨에 마대자루 하나를 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대자를 바닥에 던지자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그 자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쭈그려 앉아 마대자를 열고는 안에 있는 물건을 힘겹게 꺼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심하게 떨었지만 이젠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남자가 마대자루에서 꺼낸 물건은 한 구의 여자의 시체였다. 여자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목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다. 크게 부릅뜬 눈과 일그러진 얼굴은 그녀가 죽기 전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수진이 떨면서 계속 경련을 일으키자 남잔 얼음장 같은 손을 수진의 어깨 위에 올리며 말했다. 내가 왜 이혼했는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진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고 그저 떨면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전 부인이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어. 그리곤 그 남자랑 시시덕거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깜빡한 거야. 모르지. 깜빡했는지 아님 내심 귀찮은 애가 사라지길 바랬었는지. 아이는 엄마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버스에 치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남잔 저 멀리서 인육을 갉아먹고 있는 아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저건 그때 죽은 내 아들의 영혼이야. 내가
용하다는 도사님 찾아가서 힘들게 데리고 왔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키울 거야. 아이가 비록 인육만 먹는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죽어있던 살아있던 내 아들이니까. 남잔 마대자루와 땅에 있는 시체를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다. 이 여자들은 다 자기들 남자친구 몰래 나랑 잠자리를 한 사람들이야. 미친년들. 그래서 저것들 다 데려와서 내 새끼 먹이로 줘버렸지. 말을 마친 남자는 아직도 심하게 떨고 있는 수진을 주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이런 걸 안 봤으면 했는데. 넌 꽤 좋은 여자였거든.